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M10 이항영 전문위원님 모시고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간밤 날씨도 추워졌지만 미국에서는 한파가 불면서 지금 엄청난 눈도 내리고 마비가 된 상태더라고요. 특히 이제 제가 텍사스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하고도 안 그래도 안부 전화를 했는데 부모님이 계속 아침 저녁으로 눈 쓸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미국 증시는 어쨌든 혼조로 장을 마쳤습니다. 국채 금리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제 증시가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지만 방향성은 좀 잃은 모습 나타났는데요.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살펴보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미국이 이제 앞서 이제 교수님 얘기도 들어주셨지만 이제 남부 쪽은 이제 춥지가 않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제설 장비가 별로 이제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눈을 쓴다는 얘기 하셨잖아요. 네,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제설 작업이 전혀 되지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계신 분이 땅덩어리 워낙 큰 나라니까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북쪽에 있고 진짜 눈이 많이 오는데 단독주택은 다 눈을 치우는 기계들이 다 있거든요. 모터로 하는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치울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그 앞에서 사람이 또 사고 나면 큰일 나니까 그냥 바쁘실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지금. 그 정도로. 그리고 애리조나 이렇게 진짜 그 사막 있는데도 눈이 올 정도니까 정말 이상 기후인데 전반적으로 보면 올해 미국이 춥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막판에 이렇게 추워져 갖고 요즘 이제 유가가 올라가는 또 하나의 요인도 분명히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건 그렇고요. 오늘 다우지수랑 S&P500, 나스닥이 초반에는 다 사상체 효과를 갔었는데 막판에 조금씩 다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면서 S&P500, 나스닥은 마이너스로 결국 끝났고요. 다우지수는 오늘도 사상체 효과를 일단 마감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유가의 상승세가 여튼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됐건 간에 물론 이상 기후가 됐건 중동 지역에 일단 기본적인 약간의 지정학적 위협 요인도 있건 그리고 공급에 대한 제한 부분도 있겠지만 가장 밑바탕에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것이 결국 이 지금 시장을 끌어올리는 분명한 요인이라는 것만 좀 명확하게 우리 시청자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소위 얘기해서 WTI라 그래갖고요. 이거 텍사스 중진류에 대한 미국의 기준 유가가 되겠는데요. 작년 3월 이후 처음으로 $60를 찍었습니다. 그만큼 회복세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조금 내려갈 수 있겠으나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여름에 소위 드라이빙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 있다라는 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섹터로 보면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헬스케어라든가 부동산 섹터는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헬스케어 섹터는 왜 약하냐? 헬스케어 섹터도 결국은 주가는 다시 회복될 거라고 보겠지만 결국 계속 말씀드렸던 바니 샌더슨이 예결위원장 된다면 약간의 좀 걱정들이 있습니다. 지금 어쪽에 헬스케어 섹터에 있는 분들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역시 말씀이 나왔지만 결국은 10년물 금리가 1.25%로 넘어섰으면서 장중에 1.18%까지 찍었거든요. 작년 3월 이후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뭔가 좀 저금리를 바탕으로 성장을 노리는 기술주에 대해서는 약간 마이너스 요인을 분명히 교과서적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을 일단 마이너스 요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상대적으로 기술주들이 조금 밀리면서 나스닥이 좀 0.3%가 내렸고요.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제일 먼저 좋아지는 것은 은행주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마진을 몇 퍼센트를 먹는 거가 은행의 그 보존의 업무이기 때문에 꼭 이제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이런 것들이 최고가까지 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JP모건이 2%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가. 대한민국에서 미국 주식 하신 분들이 은행주는 상대적으로 안 갖고 계신데 이런 거가 좀 이런 움직임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벅스에스웨이가 오늘도 또 1% 이상 올라갔습니다. 벅스에스웨이는 기술주로는 애플을 많이 갖고 있고요. 제일 많이 갖고 있고 그다음에 비중이 금융주인데요. 어떤 그런 게 오늘 금융주들이 올라가면서 벅스에스웨이가 오늘 이틀 연속으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에 대한 가격 상승이 결국 이어지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보지만 작년에는 이제 마이너스까지 갔던 거잖아요. 그랬죠. 네, 그런 것들이 큰 틀에서 하나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공포지수가요. 공포지수가 지난 금요일 날 작년 보험 이후 처음으로 20 이하로 갔었습니다. 물론 오늘 다시 21 수준으로 갔는데요. 그 20이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변동성 지표라고 흔히라고 이게 사실은 공포지수라고 이제 말들 하지만 변동성 지표입니다. 정확한 얘기는 옵션을 갖고 계산을 만들어낸 지수인데요. 20이 이하 되면 소위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시장이 안전하다 얘기하면서 좀 사는 알고리즘 트레이딩이 들어올 수 있고 좀 대형 투자가들한테는
포트폴리오 하는 사람들에서 주식이 더 괜찮다 하고 사는 시점이기 때문에 20이라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이번 이제 펀드 스트레스의 탐리가 계속 얘기했던 거거든요. 20 이하 가면 주식시장에 한 번 더 크게 랠리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얘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펀드 스트레스의 탐리가 하는 얘기는 위험 자산이잖아요. 주식시장이. 결국 주식시장에 대한 반가운 소식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2020년 이후 소위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체계적 위험, 그런 팬데믹 아닙니까? 이거에 대한 위험에서 조금씩 위험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 좋은 징조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결론은 뻔하거든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런 경기 회복 관련 주식, 일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겠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백 투 플레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흐름이 되겠고 또 하나 특징주가 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 별로 안 갖고 계시지만 우리나라에서 또 상당 분이 갖고 있는 부분이 알리바바거든요. 네. 알리바바가 오늘 270달러를 회복했습니다. 그 알리바바 270달러는 그 가격은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12월 10며칠로 기억하는데요. 이제 홍콩에 이제 상장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 전날 갑자기 그 무기 연기되고 그랬죠. 이제 취소했잖아요. 네. 그때 저 화면을 보시면 개파락했던 거거든요. 네. 그 가격을 이제 다시 넘어섰습니다. 최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사실 한 4, 5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후강풍 열릴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온갖 국민들이 후강풍 중국 주식 못 써서 난리 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5년 됐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중국 주식 하면 중국 주식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근데 지금 보면 올해 들어서도 그렇고 작년에도 제일 많이 강한 나라는 중국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있지만 중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중에 중국이 여하튼 선호도를 갖고 많이들 차이가 있지만 여하튼 그런 주식이 강한 것도 우리가 팩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를 체크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서도 공포지수가 가장 기억에 남네요. 이 20 이하로 진입해서 주식시장에는 좀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라는 점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또 시장에서 연일 얘기를 해서 이제는 뭐 계속 오르는 것 같습니다. 5만 달러를 진입했어요. 본격화가 됐는데 네. 이제 한국 돈으로는 뭐 5천만 원이 훌쩍 넘어섰죠. 5,500만 원 넘겠죠. 넘었었겠죠. 그렇죠, 지금 이제 그렇죠. 또 다시 조금 네네, 밀려났는데. 5,500만 원. 이제 뭐 6천만 원 어디까지 오를지 감이 잘 오지 않는데 비트코인과 관련해서도 한번 얘기해 주시죠. 계속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은 이게 뭐라 그럴까요?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인 애널리스트의 시각에서 보면 판단이 안 됩니다, 이거는요. 그리고 전반적인 이제 결국 수급의 논리, 장기적으로 수요를 얼마만큼 생성할 수 있을까? 그 논리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여하튼 팩트 있는 것만 말씀드리면 미국 동부 시간으로요. 오늘 오전 7시 반 정도니까 우리 시간은 어제 저녁인데요. 그때 딱 5만 500달러 수준까지 급등했다가요. 지금 현재 보면 48,400, 500 요 정도에 지금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이제 투자를 시작했다는 거 이제 많이 들으셨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뱅크 오브 뉴욕, 멜론, 미국에서 제일 오래된 은행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마스터카드도 이제 결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하고 있고요. 모건 스탠리도 일부 이제 자산 운용을 시작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보도도 나오고 있고 아직 확인된 건 아니지만 모건 스탠리 공식 확인은 아니지만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버도 이제 비트코인을 투자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갖고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CEO가 직접 얘기한 겁니다. 논의를 했는데 안 하기로 했다는 얘기했습니다. 자기는 안 하는데 다만 페이먼트로 결제를 받겠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0.001을 단위는 모르겠으나 네. 수많은 쪽에서라도 거래하시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걸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얘기했고요. 또 하나는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안 쓰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애플페이 있지 않습니까? 애플페이도 비트코인으로 결제 가능하게끔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주요 메이저 기관 투자가의 자산 투자뿐만 아니라 결제 수단으로 이렇게 쓸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좀 조금씩 늘어나는 거는 현실이라는 얘기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비트코인의 가격은 계속 변하잖아요. 그러면 변하죠. 어떤 상품에 대해서 결제를 할 때는 상품의 가격이 고정이 되어 있다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비트코인의 그냥 뭐 가격 변동은 감안을 하고 우리가 사야 된다는 얘기네요. 엄청 중요한 얘기 하신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테슬라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테슬라의 예를 들어서 모델 3를 물건을 팔 때 비트코인 한 개로 자동차를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테슬라 입장에서 보면 비트코인 가격이 제일 안정되면 제일 최고지만 급등하거나 급락하면 엄청나게 손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 비트코인의 테슬라의 어떤 자산을 운영한 사람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걸 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해지하거나 그런 방법을 쓸 겁니다. 이 상품. 그런 의미는 이 비트코인 갖고 수많은 금융 파생 시장이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런 것을 한다고 보셔야 되겠죠. 당연히 비트코인 가격이 뭐 $10,000 갔다 10만 달러 갔다 갑자기 $1,000 떨어지면 그러니까요. 테슬라를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을 정도까지 안정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각 자체를 좀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생각한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다만 애플페이나 이런 쪽은 약간 다른 개념이지만 결제를 시켜줄 수 있다는 건 이거 바로 자기가 받았고 딴 사람 주면 되잖아요. 네. 뭐 그럴 수 있겠는데 약간 개념은 다르지만 그런 게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런 관련된 거래를 편하게 해주거나 일정 자산 투자한 곳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큰 기업들은 페이팔이라 스퀘어거든요. 오늘 이런 것들이 오늘 또 사상체 효과를 갖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소위 BLOK라는 블록체인 관련된 ETF가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 자체를 투자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관련된 기업이 있겠고요. 우리가 며칠 전에도 우리 얘기가 나왔던 오롯이 비트코인만 투자하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한 몇 개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또 소프트웨어 기업이 하나 있어요. 그 기업을 또 여기 들어 있습니다. 조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움직이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상당한 변동성은 불가피할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저는 이 부분에서 상당히 중립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만 핵심적인 말씀, 비판하는 사람들을 제가 말씀드리라면 줄 서 있어요, 지금이요. 그래서 루비니 교수 같은 사람은 늘 말하지만 그분은 사실 주시장도 지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소위 내재 가치라서 인트린직 밸류 같은 경우가 지금 제로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도이치방크도 또 그 전 세계 투자자들한테 설문조사했어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까 하냐고 물어보니까 역사상 최고의 버블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상 최고의 버블이라는 것에 우리가 교과서로 보면 매번 나오는 것이 18세기의 네덜란드의 튤립을 얘기합니다. 튤립 사태. 네, 튤립 아마 그죠? 검색하셔도 날 텐데요. 쉽게 해서 그 튤립 가격이 아직 300년이 됐는데 아직 가격을 못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를 가는데 그보다 더한 사상 최고의 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역시나 이 블록체인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가상화폐 중에서도 비트코인과 관련된 논란은 참 긍정적인 의견도 있지만 부정적인 시각도 제시가 되는 만큼 좀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특징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니까 트위터가 최근 들어서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트위터는 여튼 11일 연속으로 지금 11일 연속 상승하면서요. 저도 오늘 11일 연속해서 진짜 봤더니 11일 연속 상승했더라고요. 오늘 3% 가까이 오늘 주가 급등을 했는데요. 트위터에 대해서 뭐 말들이 많습니다. 트위터도 뭐 특히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삭제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또 빠져나갔다 이었다 얘기하고 있지만 핵심이 이겁니다. 트위터도 마찬가지, 핀터레스트도 마찬가지, 그리고 인터레스트도 그 스냅도 마찬가지인데요. 결국은 소셜 미디어 아닙니까? 소셜 미디어에서 이커머스의 시장은 진짜 시작도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앞으로 거기서 많이 이커머스를 통해서 수많은 앞으로 일상이 거기서 많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보셔야 되겠고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커머스 시장에서요. 예를 들어 중국의 그런 SNS나 이런 쪽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매출이 한 10% 정도 차지합니다. 전체 이커머스 시장에서 중국 같은 경우는 10% 정도가 쉽게 얘기해서 위챗 아시죠? 네. 중국인들은 그렇죠. 다 위챗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위챗을 통해나 같은 수많은 그런 SNS 통해서 이커머스 비중이 10%인데 미국은 아직 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판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작년에 상당히 이슈가 됐던 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꽤 많은 분들 하셨다가 이제 낭패봉 주식이 루이싱 커피잖아요. 루이싱 커피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파산 신청을 시작한 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스타벅스가 오늘 좀 반등하는 그런 정도가 있었고요. 또 앨범 말이라는 주식이 있습니다. 이걸 리튬 강산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요. 오늘 중립에서 매수 의견은 올라갔지만 주가는 크게 뭐 재미가 없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오늘 사상체 효과를 갖다가 오늘 조금 밀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웨드부시에서 목표 주가를 $300를 처음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블루케이스 최상위 조건은 $350까지 제시했는데 역시 사상체 효과 갖다가 오늘 약간 쉬는 그런 모습으로 끝났네요. 네, 특징주들 살펴봤습니다. 이런 기업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원자재와 관련된 종목들도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뭐 가격 상승세가 지속 중이라서 관련주들까지 함께 부각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세는 어떻게 살펴볼 수 있을까요? 특히 이제 구리 같은 경우에는 네네. 어제도 이제 8년 만에 최고치 근접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어저께도 8년 만에 그 최고치였고 오늘 또 올랐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구리 가격
가격이란 거는 이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제 닥터 카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갖고 있다 그래서 닥터를 붙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모든 경제 활동의 어떤 기본이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거 플러스 알파가 더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 작년에 그렇게 떨어졌지만 작년에 제일 빨리 반등했는데 경제가 회복을 뭐 했습니까?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거기다가 하나 말씀드렸다시피 고품위 구리가 전 세계적으로 부족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퀄리티의 구리가 채굴이 발견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비싼 그 가격이 유지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만 하더라도 다이아몬드 요즘 가격이 조금 올라가고 있는 거 아세요? 네. 다이아몬드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 다이아몬드는 새롭게 어딘가 발견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는 그 품질이 진짜 수만 가지 그레이드가 있는 거라고 저는 그냥 그렇죠. 상식적으로 네. 보는데 그런데 전반적으로 다이아몬드 수요가 좀 살아나고 있는 거는 이제 당연히 이제 작년에 결혼을 안 했던 사람이 올해 결혼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이제 설명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구리는 고품위 구리가 갈수록 부족해진다는 것이 여러분들 이 구리를 생각할 때 포인트라고 삼으셔야 되겠고요. 팰러디움이나 플래티넘 이런 것들 오늘 약간 등락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추세가 살아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관련 주식은 그 대부분 이런 것들은 해외 상품, 선물 상품을 하고 있는데 그건 워낙 변동성이 크겠고요. 몇 가지 이제 말씀드리면 그 구리만 갖고 말씀을 드리면 구리 광산만 모아놓은 ETF가 있습니다. 이게 COPX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리 광산이 뭔지 여기 아시는 분 별로 없잖아요. 저만 하더라도 구리 광산이 뭔지 하나도 모르거든요. 구리 광산. 구리 광산을 네. 갖고 있는 기업을 뭔지 그렇죠. 아세요? 네네. 저는 이제 금은 몇 개 알지만 구리는 제가 가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별로 없는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ETF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최고가를 가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하나 더 이제 조금만 하나만 깊숙이 들어가면 이 구리 광산을 하려 그러면 이 광산을 하게 되면 이게 도시에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부 다 오지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것 전부 다 사람이 가본 적도 없는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나 저 밀림 아니면 어딘지 제가 모르겠으나 흔히 얘기해서 캐나다가 러시아 다음으로 땅덩어리가 크잖아요. 근데 캐나다가 사람이 사는 곳은 5% 10%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북쪽은 노다지라는 겁니다.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모른다는 거니까 뭔가 개발을 하려고 하려면 중장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중장비가 뭐로 들어가겠습니까? 캐터필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캐터필러 같은 경우는 이게 딱 집질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수많은 가지 들어가는데 여기가 캐터필러는 지금 마켓 쉐어가 2019년만 보더라도 압도적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건설 전 세계 그 중장비 시장에서. 그러니까 올라보면 당연하게 이 그림이니까 압도적 1위입니다. 지금 이 기업이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중장비가 됐건 로더가 됐건 굴체크가 됐건 여러분들이 다 개인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업들이 뭐 갖고 있겠습니까? 경기가 좋을 때 빌려야죠. 그게 중장비 대여하는 거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유나이티드 렌털 있잖아요. 저희가 네. 이제 10개 종목 추천할 때 말씀드렸던. 그게 사상체육관입니다, 오늘요. 이게 이런 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그 하나의 그런 트렌드로 이해만 하시면 계속 말씀드리고 좀 뭐라 그럴 수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미국 주식 투자 제가 봤을 때 어렵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렵지만 쉽게 생각하면 저희 방송 계속 보시면 전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서 투자를 좀 하고 싶었는데 자연스럽게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중장비 관련 기업들에 투자해도 원자재와 함께 트렌드를 좀 가져가 볼 수 있다라는 점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